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7일 뉴욕타임스는 2020년 대선 첫 토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년의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보도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 미국 대통령의 세금 보고 내역은 그 자체로 엄청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트럼프 따라잡기 2편으로 트럼프의 절세 비밀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이렇게 작게 내는 것이 가능했을까를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고작 $750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는 해에 $750 세금을 냈고 대통령으로 취임 후 백악관에 들어간 해에도 $750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누구나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했지? 하고 자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너무 작게 냈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신고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작게 냈는가를 가늠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투자 대상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투자 대상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꼽히는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돈의 지출이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그만큼 줄여주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인 것입니다. 간단히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연소득이 $50만 하고 감가상각비가 $30만 하면 이 $30만 현금 지출이 없지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소득 $50만 에서 $30만 제외한 $20만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 정한 특별한 감가상각비 규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를 더 올려서 클레임하게 되면 이 $20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50만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재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동산을 투자하면 가질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누적 감가상각비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영원히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세금 혜택을 보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납부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I love depreciation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세법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과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한 모든 투자 부동산은 이 감가상각비를 통한 세금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고 재산을 증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1031 exchange입니다. 라이칸 익스체인지라는 말로도 불리는 이 규정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처분한 부동산과 같은 금액 또는 더 큰 금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세금 납부가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가 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500만 부동산을 처분하고 $100만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다면 이 $100만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500만 이상의 새로운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 $100만 이익에 대한 세금을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또 1031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또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나간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 증식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부할 세금을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정부로부터 이자 없이 세금 금액만큼 융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됩니다. 그런 반면 부동산 처분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캐피탈 게인과 상세를 해서 자체 세금 부담이 올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계속된 재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런 부동산 관련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1990년대 초에 약 10억 달러의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법은 어느 해에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 금액을 시기에 따라서 세법이 약간씩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과거 3년까지 그리고 향후 15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손실이었느냐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복잡함을 피하고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은 다른 해의 이익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90년대 초에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다른 해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았겠죠. 만약 한 해 1억 달러씩 이익이 났다면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런 절세의 기초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절세를 꾀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 그리고 다양한 텍스 크레딧, 법인과 트러스트를 이용한 절세 방법들을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